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MLS를 둘러싼 분위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죠. 특히 LAFC와 밴쿠버의 준결승 이후 팬들 사이에서 각종 이야기가 쏟아지며 리그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이 먼저 시선을 끌지만 본문에서는 최대한 여러분께서 주신 참고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시각을 곁들여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론되는 여러 이야기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다수 매체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인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을 두고 가장 많이 회자되는 문장은 단연 결국 승자는 LAFC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패배한 팀을 위로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 팬들이 자연스럽게 내린 감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논리적인 결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0분, 연장,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이 경기는 숫자로 기록된 결과 이상의 무언가를 분명하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결과의 스포츠라고들 하지만 동시에 기억에 남는 장면과 서사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는 결과표에는 패배로 남았을지언정 내용만큼은 분명히 LAFC의 이름을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LAFC가 처한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원정 경기, 상대의 강한 압박, 심지어 판정 하나하나까지 불리하게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는 밴쿠버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전반전 2골을 허용했을 때만 해도 많은 팬들은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팀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고 벤치는 끝까지 전술적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서로를 향해 손짓하며 다시 한번 라인을 끌어올리는 모습은 스코어와 상관없이 이 팀이 어떤 팀인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이 경기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밴쿠버가 리드를 지키기 위해 조금씩 물러서는 순간 LAFC는 기다렸다는 듯이 템포를 끌어올렸고 경기의 주도권을 서서히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준비된 반격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졌지만 이긴 경기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단순한 개인 기량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상대를 압박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승자의 모습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기 이후에 남은 파장입니다. 준결승 한 경기였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이 결과를 두고 리그 운영, 흥행 방향, 심지어 MLS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까지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패배팀에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보통 패자는 빠르게 잊히고 승자만이 조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LAFC가 여기서 탈락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결말이었는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만큼 이 팀이 경기 안에서 보여준 존재감이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논점이 이번 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부차기에서 졌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축구, 태도, 그리고 경기장을 장악해가는 힘은 분명히 패자의 서사라기보다 주인공의 서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결과와 별개로 승자는 LAFC였다고 말하는 것은 감정적인 편들기가 아니라 이 경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축구 팬으로서의 솔직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논점은 경기 전부터 모두가 주목했던 맞대결, 바로 손흥민과 토마스 뮬러의 충돌입니다. 두 선수는 나란히 선발로 출전하며 팀의 결승행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LAFC 합류 이후 정규 시즌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이라는 폭발적인 성적으로 팀의 에이스임을 증명해왔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기회 창출과 결정적인 장면에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뮬러 역시 밴쿠버 유니폼을 입자마자 리그에 완벽히 녹아들며 득점뿐 아니라 경기 조율 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준결승을 넘어 MLS가 기대한 슈퍼스타 대결 그 자체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논점에서는 경기 양상과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밴쿠버의 홈에서 열린 이 단판 승부에서 LAFC는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중원에서의 패스 루트가 자주 차단되었고 최전방에서 손흥민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전반전은 밴쿠버가 완전히 리드를 쥔 흐름이었고 실제로 2골을 먼저 넣으며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막히고 또 막힌 상황 속에서도 끝내 골망을 흔들며 팀을 다시 경기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장면은 왜 LAFC가 이 선수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했는지를 단번에 설명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논점은 전술과 팀 위존도 문제입니다. 경기 전부터 뮬러가 지적했듯 LAFC는 드니 부안가와 손흥민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분명한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밴쿠버는 이 두 선수를 상대로 집중 견제를 펼쳤고 특히 손흥민이 공을 잡기 전 단계부터 압박을 가하며 공간을 지워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멀티골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개인 기량이 어느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팀 전체가 이 구조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는 향후 LAFC의 과제로 남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논점은 결과 이후 이어진 이야기와 파장입니다. 경기는 연장과 승부차기까지 이어졌고 결국 밴쿠버가 승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서부 결승 진출로 끝나지 않고 이후 여러 논란과 소문을 불러왔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SNS와 해외 매체들 사이에서는 판정, 일정, 리그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일부는 리그 수뇌부의 책임론까지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논점에서는 손흥민 개인에게 시선을 돌려보고 싶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도 두 골을 넣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지만 동시에 극심한 체력 소모와 압박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팀의 최전방에서 모든 기대를 짊어진 채 뛰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경기 끝에 느꼈을 허탈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매체와 팬들이 손흥민이 이미 마음이 떠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본인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논점은 리그 전체의 서사입니다. 밴쿠버가 서부를 제패하며 결승 무대에 오른 가운데 동부에서는 인터 마이애미가 우승을 차지했고 자연스럽게 리오넬 메시와 뮬러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는 흥행 측면에서 MLS가 꿈꿔온 완벽한 그림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MLS가 너무 이상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아직은 상상과 소문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이자면 비록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거의 없지만 이번 준결승이 남긴 여운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한 팀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MLS가 어떤 리그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슈퍼스타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은 패배 속에서도 빛났고 LAFC는 졌지만 존재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이 결국 승자는 LAFC였다고 말하는 것도 감정적인 반응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공식 발표가 아닌 여러 매체 보도와 팬들 사이에서 확산 중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